안녕하세요. 손쌤의 동아시아사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2단원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맞춰서 율령과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율령과 유교에 대한 통치체제의 특징, 지난 시간에 진나라, 한나라, 법가와 유가 이야기하면서 봤던 것을 이제 우리 각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요 로고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벤트 또는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우리 4월 11일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 로고를 수업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 도서관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잘 가셔서 도서관에서 요거와 관련된 그 홍보물도 보시고 엽서 그리고 그 독도에게 한마디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이용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령과 유교가 확산이 됐대요. 어디에서? 삼국과 그리고 외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즉 왕권이 어떻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학교, 태학과 경당을 만들고요. 박사제도 우리 한나라 때도 있었습니다. 신라 또한 박사제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백제가 먼저 고이왕 그리고 4세기 소수리망, 6세기 법흥왕 이렇게 차이가 시기별로 율령이 반포된 시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백제와 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백강전투 같은 거 얘기할 때 백제로부터 유교 경전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7세기에 신라와 당으로부터 율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나 당 이렇게 넘어가면서 율령 체제를 완성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수나라 때 율령격식이라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율령격과 식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율과 령은 진나라 때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한 번 하나하나 격과 식을 더해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그런 법률 체제, 율령 체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앙은요, 삼성육부제라는 기본 틀을 만들고요. 지방관은 주와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때 과거제라는 게 처음 실시가 됐고요. 시험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황제 편에 서게 하겠다라고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습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자 유통이나 중앙 집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대운하 건설하였다라고 하는데 대운하 건설하는 게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요게 막대한 공사기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수나라가 얼마 못 가 멸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 때는 어땠을까? 당나라 때는 수나라가 30여 년밖에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당나라 때는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하고요. 똑같이 삼성육부 주현의 관리 파견하는 거 맞고요. 균전제 땅을 나눠줍니다. 이거 북위 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북위에 있었던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병제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되는 징병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조라는 조세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 보시면요. 신분 구분 있고요. 상하차 있고요.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에 각 나라에 영향을 줬다는데 요게 바로 그 당나라의 조세 시스템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 구분전과 영업전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요거는 균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병역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면제하면서 자기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부병제, 일종의 징병제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땅을 주니까 인적으로는 사람이 병역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조용조의 조세를 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중앙에 땅에 대한 보상
땅을 쓴 대가를 병역과 조세로서 지불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령 격식의 제도인데요. 자, 율령 요거는 진나라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격식이라는 게 더 보완이 되면서 수나라 때 보완이 되면서 이제 율령 격식이라는 율령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율 같은 경우에는 형법, 지금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율이라고 하면, 령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율령을 개정하면은 격, 그리고 이 법령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세부 규율 같은 걸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해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법 체계가 만들어져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당나라에 있었던 삼성 육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위에 있고요. 중서, 상서, 문화성이 있는데 요 상서성을 필두로 이호, 예, 병, 형, 공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요 기틀은 이제 고려 가서도 그리고 조선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신라와 발해는 어떻게 따로 봤는지, 미안해요. 다르게 봤는지 한번 봅시다. 신라와 발해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수용합니다. 통일하고 나서는 13부 그리고 그걸 감찰한 사정부, 그다음 구주 오소경의 지방제도, 국학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설치해서 이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조세와 관련돼서는 민정문서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여러분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민정문서와 관련된 거는 교과서 페이지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발해는요. 발해가 좀 중요해요. 발해 같은 경우에 그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삼성 육부제도 도입합니다. 하지만 운용과 조직은 차이가 있다.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어디가? 발해가 어떻게? 정당성 아래 육부를 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육부의 명칭은 유교 덕목을 반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텐데 지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있습니다. 중간에 황제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정당성이라는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육부가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구분지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호, 예병, 형, 공이 충인, 의지, 예신 같은 유교 덕목으로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삼성 육부인데 어느 나라 거? 그렇죠. 발해 거. 발해만의 독자적인 운영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 보시면은요, 자꾸 실수를 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이카게신이라는 중앙집권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바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요. 당의 율령을 변형해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관, 팔부, 칠도, 국군리 같은 이제 지방제도, 이관 팔부는 중앙이고요. 7도부터 국군리까지는 지방입니다. 이게 중앙 그리고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똑같이 당나라처럼 구분전을 지급하면서 매매를 금지시키고요. 조세를 걷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왕 또는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 국가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음 마지막으로 베트남 한번 볼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세기에 한나라에 복속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의 안남도 호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안남도 호부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당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유의 관습법도 유지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일본의 이관 팔성 이라고 나와있죠. 이관 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 팔성의 중앙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 탄정대 그리고 신기관 정도 여러분 태정관
이런 것들만 이름이 다르구나, 명칭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요, 그 전에 있었던 삼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받아들인 그 과정을 하나 보시고요. 점점점점점점점 나눠주신 다음에 수나라와 당나라 때 뭐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삼성 육부제가 만들어지면서 요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신라와 발해와 그리고 일본이 각각 어떤 차이를 어떤 독자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교와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고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앞서 11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정리를 했던 그 수나라, 당나라 때 삼성 육부제와 또는 신라, 발해, 왜가 가지고 있는 그 삼성 육부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댓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